한비자. 한비자는 전국시대 말기 한나라의 공자로 법학에 흥미를 가졌으며 이사와 함께 초나라의 순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한비자는 글솜씨는 유창했으나 말을 더듬었다. 한비자는 한나라에 쇠약해지자 여러 차례 상서를 올렸으나 번번이 거부됐다. 그리하여 법가를 집대성하여 한비자라는 책을 완성했다. 책이 진나라까지 전해지면서 진왕이 고분과 오두 두 편을 읽고 크게 감탄해서 한비자가 진나라에 와주기를 바랬다. 이사는 자신이 한비자보다 못한 것을 알고 한비자가 자리를 뺐을까 두려워 한비자를 모함하려 한비자가 보낸 것처럼 꾸며 진왕에게 독약을 보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진왕이 한비자를 찾았지만 한비자는 이미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어 있었다. 허나 그의 저서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정치학 분야에서 중요한 고전으로 읽히고 있다. 한비자가 이익을 말하다. 한비자는 스승 순자의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사상을 받아들여 인성자리서를 만들었고 법치 사상의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그는 이익을 좋아하고 해를 꺼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겼다. 그리하여 사람 간의 모든 관계를 이해관계로 보고 이익을 따지면서 진행하는 거래로 보았다. 천하를 다스림에 인성에 순응하고 상과 벌을 주며 통치자는 이익을 좋아하는 인성의 특징을 이용해 물질적인 상으로 독려하고 벌을 싫어함을 이용하여 중벌을 내려 백성에게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백성에게 화를 배우게 하다. 위나라 문후가 통치하던 시기 이회는 벼슬에 올라 태수가 되었다. 그는 백성들이 활쏘기를 연마했으면 하는 생각에 명을 내렸다. 분쟁이 생겨 쉽게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활로 승패를 구분지을 것이니 명중한 자는 이기고 그렇지 않은 자는 패하게 된다. 명령이 떨어지자 사람들은 밤낮으로 활 쏘는 기술 연마에 몰두했다. 얼마 후 진나라와 교전이 발생했으나 적들은 사방으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백성 모두가 활 쏘기에 능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추구한다. 상대를 자신의 생각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그 이익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위나라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다. 어느 위나라 사람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녀에게 훈계했다. 반드시 비상금을 모아야 한다. 시집을 가서도 쫓겨나는 일이 다반사니라. 돈을 모아 만일에 대비해야지. 딸은 그 말을 명심하여 몰래 비상금을 모았다. 얼마 후 그녀는 비상금을 모으다 시어머니께 들켜 시댁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아버지, 저 쫓겨났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시집 갈 때보다 2배로 불었답니다. 잘했다. 정말 똑똑하구나.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추구한다. 과도하게 사리사욕을 쫓다 보면 자신의 역할조차 잊게 된다. 오늘날의 관리들은 모두 이 같은 부류이다.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바라다. 관중이 포박된 채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압송됐다. 가는 도중 한 관리가 친절하게 그를 대접했는데 심지어 무릎을 꿇고 음식을 바쳤다. 선생이 돌아간 뒤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중용된다면 어떻게 나에게 보답하겠어? 이런 연유였군. 그렇다면 난 어질고 능력 있는 자에게 기회를 주고 공 있는 자를 독려할 것이니 자네에게 보답할 것은 없네. 제길.
군주의 권세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뒷말이 나돌기 시작하고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다니는 군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관리가 원망할 정도로 관중은 공평하게 사람을 기용했다. 이가 돼지를 두고 다투다. 세 마리 이가 돼지 몸에 기생하기 위해 시끄럽게 떠들었다. 내 것이야! 아니야, 내 것이야! 내 것이 맞지! 왜 싸우고 있어? 가장 기름진 곳을 차지하고 싶어서지. 며칠 뒤에 제사를 지낼 거야. 그때 이 돼지는 제물로 바쳐질 텐데 이렇게 가서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야? 네 마리 이는 협동해서 돼지의 피를 빨았다. 그리하여 돼지의 살이 마르니 사람들도 돼지를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이익을 쫓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앞에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지만 넓게 생각하면 진정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옥을 바치다. 송나라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순옥을 캤다! 이렇게 좋은 옥은 대인에게 바쳐야지. 대인! 이 순옥을 대인에게 바칩니다. 고맙지만 받을 수가 없네.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당연히 관리께서 쓰셔야지요. 서민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자네는 옥을 보물로 여기나 난 옥을 받지 않는 것을 보물로 생각하네. 가치 기준과 이상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리하여 노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싫어할 수도 있다 했으니 쉽게 얻지 못하는 재물을 중요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좋아하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노나라 재상 공손이는 생선을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선을 사오면 모두 받지 않았다. 그의 아우가 하도 신기하여 말하길. 생선을 좋아하시면서 어찌 받지 않습니까? 일단 받으면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니 부득이 정을 따르다 보면 법을 어기게 된다. 법을 어기면 재상의 자리마저 빼앗길지 모르는 것 아닌가. 그럼 생선이 먹고 싶어도 아무도 바치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도 살 수가 없다. 생선을 받지 않으면 면직되지도 않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 사 먹을 수 있지 않은가. 작은 이익을 탐내다 큰 지조를 이룰 수는 없는 법. 남에게 의지하느니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구하느니 자신에게 구하는 것이 낫다.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 노나라 목공이 중공자를 진이나 초나라로 보내어 벼슬에 앉히려 하자 이서가 말했다. 월나라 사람에게 노나라에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달라고 하면 월나라 사람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불이 났을 때 바다에 가서 물을 기르면 바닷물이 많다고는 하나 꼭 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 곳의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기 때문이죠. 초와 진은 강국이나 노나라의 이웃은 제나라입니다. 노에 위험이 생기면 진과 초가 노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일을 할 때는 실질적인 이득을 생각해야 한다. 바닷물은 많지만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하고 월나라 사람이 수영을 잘해도 노나라의 아이를 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최선의 방법은 시적절함이다. 한비자가 법을 말하다. 법은 백성에게 공포하는 법률이며 임금과 신하 백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법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은 법과 사상의 기본이다. 국가의 법은 각층의 관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관리의 선발과 심사는 매우 중요하다. 설령 태자가 법을 어기더라도 평민과 같은 벌을 받는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초나라 사람은 감히 목숨을 버리면서 재물을 훔치지 않을 것이다. 높은 절벽에 서 있는 것이 위험하듯 법을 어기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면 위법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법의 위신도 설 것이다. 유행심리. 초나라 남부의 여수에서 몰래 금이 나왔는데 많은 이들이 몰래 금을 채취해 갔다. 관방에서 명령을 내려 금을 채취하는 이는 저작거리에서 목을 뱉다. 중눈이가 넘쳤으나 금을 몰래 채취하는 자는 줄지 않았다. 천하를 그대에게 주되 목숨을 담보로 한다면 받아들이겠는가? 어느 바보가 받아들이겠소? 금의 값어치는 천하와 비길 바가 못 되는데 어찌 죽음을 무릅쓰고 몰래 금을 채취하는가? 꼭 잡힌다는 보장이 없지 않소? 법령을 철저하게 하고 완벽하게 집행하면 사람들도 유행심리를 버리고 가벼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 개미 무덤에 걸려 넘어지다. 고대 성인이 말하길 산에는 걸리지 않지만 개미 무덤에는 걸려 넘어진다 했다. 산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하지만 개미 무덤은 작아서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다. 따라서 형벌이 가벼우면 백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으면 모두가 타락하여 더 큰 범죄를 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여 모두 죽이면 백성에게 함정을 파놓는 것과 같다. 가벼운 형벌은 개미 무덤과 같아 국가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라 백성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니 모두 백성에게 해가 된다. 공사에 구별이 있다. 해오는 자신의 원수를 재상 관직에 오르도록 도왔다. 그의 원수는 원한이 눈 녹듯 풀려 해호를 찾아가 감사를 전했다. 내 너를 재상관직에 오르도록 도운 것은 네가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이니 이는 공적인 일이요. 너와 나 사이의 원수는 사적인 일이다. 너와 나 사이의 원한 때문에 네가 관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신하는 왕을 위해 나라의 일을 생각해야 하며 사사로운 원한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 원수를 관직에 오르도록 도운 것은 공적인 일이요 원수를 원망하는 것은 사적인 일이니 공사가 분명하도다. 자업자득. 한소후가 신부래에게 말했다. 법률을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렵군. 법률을 세우셨으나 언제든 주변의 청을 들어주시니 엄격한 법 집행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제서야 법 집행의 분명한 도리를 알았네. 다시는 어떤 청도 듣지 않겠어. 어느 날 신부래가 소후를 찾아가 자신의 사촌에게 관직을 내어줄 것을 부탁했다. 이는 그대가 나에게 알려준 방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대가 알려준 이치를 따라서 청을 거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치를 어겨야 하는가?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니 법 집행자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되며 전적으로 법에 따라 행해야만 법률이 제대로 시행된다. 증자가 돼지를 잡다. 증자의 처가 급히 시장을 가는데 아이가 울며 따라왔다. 먼저 돌아가 있으렴. 엄마가 와서 맛있는 돼지고기를 줄 테니. 증자의 처가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증자는 돼지를 잡고 있었다. 아빠가 돼지 잡아주신대요. 그냥 아이를 달래려고 한 말인데 어찌 진짜로 잡으십니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니 모든 것을 부모를 보고 배운다오. 아이를 속이는 것은 남을 속이도록 가르치는 것과 같거늘 어머니가 아이를 속이면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를 믿지 않게 돼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르치겠어? 그리하여 증자는 돼지를 잡았다. 군주는 반드시 법령을 끝까지 실행해야 한다. 번번이 바꾸고 말하고도 지키지 않으면 법령은 절대 실행되지 않는다. 오기가 처를 내쫓다. 대장군 오기가 아내에게 명주끈을 짜라고 일렀다. 명주끈 좀 짜주게. 이것과 같은 모양으로. 알겠습니다. 에? 어째 모양이 다른가? 같은 재료를 썼지만 공을 들여 더 정밀하게 만들었지요. 감히 나의 분부를 어기다니. 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는 처자를 내쫓아 친정으로 보냈다. 법 집행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 마음대로 법을 오해하면 법령을 제대로 전파할 수 없다. 자산이 사건을 해결하다. 자산이 동쪽 장인의 집 앞을 지나가다 한 부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멈추거라! 저 부인을 끌고 와 신문하라. 알겠습니다. 너는 어찌 남편을 해하고도 자백하지 않느냐? 자백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남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제사님은 어찌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 때문에 근심하고 죽으면 슬퍼한다. 허나 저 부인은 우는 소리가 슬프지 않고 두려워 보였느니라. 그리하여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느꼈지.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든 사건을 자세히 보고 들어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되는 사건은 적을 것이다. 허나 주도 면밀한 법망을 만들면 간사하고 악독한 범죄는 반드시 잡힌다. 법을 준수하는 신하. 초장왕이 급히 태자를 불렀다. 멈추어라! 마차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 왕이 급히 부르시니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그러나 국법에는 마차는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오. 상관 말고 들어가라. 태자님 제 멋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무례함을 용서하십시오.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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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죽여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그 정리는 국법을 지키기 위해 태자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의 왕에게 아첨하려고 너의 말을 따르지도 않았으니 참으로 법을 잘 지키는 훌륭한 신하구나. 왕은 명을 내려 정의의 자귀를 2급 진급시켰다.
국가의 질서는 객관적이고 평등한 법률을 근거로 삼아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어 법령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입법은 계곡처럼. 동아루가 조나라의 태수가 되어 산간 지방을 순시하다가 100길 깊이의 계곡을 보았다. 이 계곡에 떨어진 자가 있는가? 없습니다. 아이나 맹인, 농인이나 정신 이상자가 떨어진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소, 말, 개, 돼지가 떨어진 적은 있는가? 없습니다. 법이 엄격하고 분명하여 어길 시에는 이 계곡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벌을 받는다면 죽을 게 자명하니 감히 어기는 자가 없겠군. 그럼 일부러 지역을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평안해진다. 어질과 사랑이 넘치면 법도를 세우기가 어렵고 형벌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금지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한비자가 권세를 말하다. 세란 위세, 권세를 말한다. 호랑이는 발톱이 있어야 사람을 해칠 수 있고 임금은 권세가 있어야 백성에게 위험이 선다. 주와 걸 같은 폭군이 평민이었다면 나라의 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요. 요순이 그저 평범한 백성에 불과했다면 나라를 다스림에 어떠한 도움도 못 줬을 것이다. 임금은 권세가 있어야 법을 집행하고 상과 벌을 잘 이용해야 국가도 자연히 정상궤도에 올라 운영된다. 발톱과 이빨.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예리한 발톱과 이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 살려! 호랑이가 발톱과 이빨을 잃으면 곧바로 사람들에게 제압당한다. 발톱도 이빨도 없는데 무엇이 무섭겠는가? 권세는 군주의 발톱, 이빨과도 같아. 이를 잃어버리면 제압당한 범처럼 된다. 권세가 없는 자를 누가 무서워하겠는가? 군주가 죽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는 신하의 권세가 크고 가까운 신하의 위세가 높아 군주가 점점 권력을 잃기 때문이다. 권력을 잃은 군주가 계속 국가를 이끄는 경우는 결코 없다.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다. 주소에서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주면 마을까지 침범하여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했다. 어리석은 무리가 권세를 등에 지면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것과 같다. 걸과 주가 높은 자리에서 백성을 착취하고 참혹한 형벌을 내리고 백성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천자의 권세를 쥐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걸과 주가 서민에 불과했다면 그와 같은 악행을 하지 못하고 아마 법을 어겨 사형당했을 것이다. 권세는 호랑이와 늑대의 마음과도 같아 폭동이 일어나면 천하에 큰 우환이 된다. 위혜왕의 공적. 위혜왕이 복피에게 묻기를 짐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가? 모두가 지혜롭다고 칭송합니다. 그럼 나의 공적은 어느 경지까지 이를 수 있나? 왕의 공적은 멸망에 초래할 것입니다. 자애로운 것은 훌륭한 일인데 훌륭한 일을 해도 멸망한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는 잔혹하지 않고 해는 배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잔혹하지 않으면 죄가 있는 자도 죽이지 못하고 배품을 좋아하면 공덕에 따라 상을 내리지 못하니 죄가 있으되 벌하지 않고 공이 있으되 상을 내리지 않는데 멸망하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너무 물으면 제대로 다스릴 수 없어 법도를 세우기가 어렵고 위엄이 부족하면 신하는 군주의 자리를 넘보며 형벌이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금지령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 창과 방패. 초나라의 저작거리에서 창과 방패를 파는 자가 있었다. 나의 창은 매우 날카로워서 어떠한 물건도 뚫을 수 있어. 여러분에게 보물을 하나 소개하겠소. 나의 방패는 매우 단단하여 어떤 물건도 막을 수 있어. 잠깐! 궁금한 게 있다오. 말씀하시오. 당신의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돼요? 물론 뚫지 못하지. 아니. 물론 뚫지. 아니. 뚫지 못하오. 뚫을 수 있어. 무슨 이러구만. 용맹한 것을 좋아하는 월왕. 월왕 구천이 배를 부풀린 성난 개구리를 보고는 정중하게 예를 표했다. 왕께서는 어찌 개구리에게 예를 표하십니까? 개구리가 이처럼 격분할 줄 아는데 어찌 예를 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개구리가 격분하니 왕께서 경의를 표했네. 하물며 신하가 용맹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군. 그해 용사들이 많이 나와 스스로 목을 베어 월왕에게 바쳤다. 신하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고 월왕은 용사에게 경의를 표하니 월나라 사람들은 기꺼이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 보아하니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희생도 마다않는구나. 한비자가 술수를 말하다. 술수란 군주가 신하를 부리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의 재능에 따라 관직을 부여하고 관리로서 언행일치가 되어야 재능과 관직이 서로 맞아떨어진다. 군주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관리를 정밀히 관찰하고 관직에 맞지 않는 자는 파면하고 맞는 자는 독려하고 진급시킨다. 군주가 좋고 싫음을 너무 드러내면 땀만 먹는 신하가 이를 쉽게 이용하여 다른 일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다. 군주는 말을 듣고 신하를 부리며 관찰하는데 반드시 방법과 술수가 있어야 모든 벼슬아치들이 군주의 위엄을 느껴 사리를 꾀하며 부정을 저지르지 않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진정으로 힘쓴다. 군주의 술수의 원칙. 위소왕이 맹상군에게 말하길. 과인이 직접 판관이 되어 사건을 해결하고 싶소. 판관이 되고 싶으시면 먼저 법률을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부터 공부할 거요. 그러나 소왕은 몇 페이지 보지도 않고 졸기 시작했다. 법률에 관한 책은 정말 읽기가 힘들구려. 시기위에는 구별이 있고 모두 자신만의 자리가 있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권력을 쥐지 않고 신하가 할 일을 하는데 당연히 졸지 않겠는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자.
정나라 왕이 정소에게 물었다. 태자는 어찌 지내는가? 태자는 아직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에? 태자 책봉이 이미 끝났는데 어찌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가? 태자 책봉이 끝난 것은 사실이오나 국왕께서 여전히 색을 좋아하시니 애첩이 아들을 낳으면 분명 좋아하실 테고 좋아하면 그를 태자로 세우실 것이 아닙니까? 그리하여 태자가 아직 출생하지 않았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군주가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원래 결정을 번복하면 그를 모시는 자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 의혹이 생기고 논쟁이 끊이지 않는다. 제왕이 후비를 정하다. 설공 전누가 제나라 제상을 지낼 때일이다. 제나라 위양의 왕비가 돌아가시고 궁 안에 10여 명의 애첩이 모두 위양의 총애를 받았다. 도대체 누구를 왕비에 앉힐까? 설공 전누는 10개의 귀걸이를 준비했고 그 중 하나는 특히 아름다웠다. 이 10개의 귀고리를 왕께 바칩니다. 다음 날 왕은 이 애첩을 가장 총애하는군. 설공은 몰래 누가 가장 아름다운 귀걸이를 했는지 지켜보았고 위왕에게 그 애첩을 왕비로 맞이하라고 조언했다. 그대의 생각이 나와 같군. 군주가 좋고 싫음을 너무 드러내면 신하는 군주의 심리를 금방 꿰뚫어 본다. 군주는 신하의 쾌락에 빠지게 되고 신하는 군주의 마음을 읽어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니 군주의 권세는 신하의 것이 된다. 귀신을 그리는 것이 가장 쉽다. 한 화가가 제왕에게 그림을 그려주었다. 무엇을 그리기가 가장 어려운가? 개나 말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무엇인가? 귀신이 가장 쉽습니다. 개나 말은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로 하루 종일 눈앞에 있어 똑같이 그려야만 하니 어렵지요. 귀신은 형태가 없어서 누구도 본 적이 없으니 쉬운 것입니다. 군주가 신하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은 심오하지만 쓸모가 없고 허황되고 형태가 없는 것은 날조하기 가장 쉬우므로 실제를 추구해야 한다. 흙으로 된 밥과 흙탕물로 된 국은 먹을 수 없으니 진짜 밥을 먹어야 한다. 우롱당하다. 한 사람이 제왕에게 말했다. 하백은 강을 다스리는 매우 중요한 신인데 왕께서는 어찌 그와 만나보려 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하백을 불러 만나게 해줄 수 있는가? 물론입니다. 제가 그를 부르겠습니다. 극급 여율령! 그리하여 강가에 재를 올리는 제단을 세웠다. 잠시 후 강에서 큰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쳐 나왔다. 왕이시여, 저것이 바로 하백입니다. 한 사람을 과하게 믿고 다른 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우롱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빈말은 말을 살찌울 수 없다. 한선왕이 주시에게 말했다. 내 말은 매일 충분한 먹이를 먹이는데 어찌 이렇게 말랐는가? 말을 관리하는 자가 정말 배불리 먹였다면 살찌지 말라고 해도 살찔 것이요. 입으로만 배불리 먹였다고 하고 사실은 조금씩만 먹였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것입니다. 정황을 분명하게 조사하지 않고 이곳에서 말로만 걱정한다면 말은 영원히 살찌지 않습니다.
천하의 사리에는 분명한 법칙이 있으니 법칙에 따라 생각하면 속지 않고 걱정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인이 코가 없다. 초왕에게는 정수라는 애첩이 있었는데 또 다른 미녀가 들어와 왕의 총애를 받았다. 새로 와서 아마 모를 텐데 왕께서는 입을 가리는 사람을 좋아하시네. 정말이요? 왕께 다가갈 때 입을 가리면 더욱 총애를 받을 것이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로 미녀는 초왕에게 다가갈 때마다 매번 입을 가렸다. 응? 저 아이는 왜 늘 코를 가리는가? 왕에게서 냄새가 나 싫다고 저럽니다. 뭐라? 감히 내게 냄새가 나 싫다고? 전에 코를 베어라! 호위병이 칼을 뽑아 미인의 코를 베었다. 유사한 상황이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하니 이로써 군주가 죄인을 잘못 죽이고 신하의 계략이 뜻대로 되는 것이다. 안에 사나운 개가 있다. 송나라에 술을 파는 집이 있었는데 술의 무게도 정확히 달고 술맛도 진하며 접대도 친절했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다. 술이 안 팔리니 상해버렸군. 그는 마을의 어른인 양천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문 앞에 개 한 마리를 기르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술을 사려는 사람들이 개를 무서워해서 놀라 도망가 버리네. 그러니 술이 팔리지 않아 상해버리지. 그 때문이네. 아, 과연 그렇군요. 국가에도 사나운 개가 있어 현명한 이들이 찾아와 왕에게 천하를 제패하는 방법을 알려주려 하면 신하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 그들을 문다. 결국 신하들 때문에 왕은 현명한 자들을 곁에 두기 힘든 것이다. 벼룩과 이 무리. 자단이 공자를 송나라 태제에게 인사시켰다. 선생은 참으로 현명하시오. 감사합니다. 공자가 물러갔다. 보시기에 공자가 어떻습니까? 공자를 만나고 나니 그대는 벼룩과 이같소. 그를 왕에게 소개할 것이오. 그럼 왕께서 공자를 만나 보신 후 태제를 벼룩이나 이처럼 보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태제는 공자를 왕과 만나게 하지 않았다. 아랫사람은 자신이 총애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보다 훌륭한 현인을 소개하지 않으니 어떻게 문을 열어 현인을 받아들일까는 군주의 과제이다. 눈속임. 제선왕은 피리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하여 늘 300여 명이 합주를 했다. 남곽처사는 피리를 잘 못 불었지만 무리 속에 섞여 얼렁뚱땅 넘어갔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에 올랐다. 그도 피리 소리를 좋아했지만 특히 독주를 좋아했다. 남곽처사는 곧바로 도망을 쳤다. 왕이 신하의 의견을 들으면 지혜로운 신하를 금방 가려내니 현명하지 못한 자는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다. 통찰력. 연나라의 재상 자쥐가 신하들의 진실함을 알아보고 싶었다. 에? 성문 밖에 백마가 있네.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진실된 신하군. 나가서 한번 살펴봐야지.
정말로 백마가 있어. 권력의 아부하는 친신되지 못한 신하군. 왕은 권력이 세고 지위가 높으니 신하들이 숨기거나 속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으로 신하들의 진실함과 거짓됨을 통찰해야 한다. 이익과 손해. 한소왕이 목욕을 하다가 물속에서 작은 돌멩이를 발견했다. 목욕 관리자를 해고하면 새로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다요. 그를 불러오라. 네, 왕께서 부르시네. 나를 목욕 관리자 자리에 앉혀주시려나? 왜 돌을 물속에 넣었느냐? 목욕 관리자가 해고되면 제가 그 자리에 오를 것 같아 일부러 해를 입히려 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해를 입는다. 따라서 일이 생겼을 때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클지를 예측하면 진상을 알 수 있다. 고기에서 나온 머리카락. 진나라의 문공이 식사를 하다가 고기에 붙어있는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주방장을 불러오라. 알겠습니다. 나를 목막혀 죽게 하려느냐? 어째서 머리카락이 고기에 붙어있는가? 제가 3가지 잘못을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합니다. 첫째는 칼을 날카롭게 갈았는데 고기만 자르고 머리카락은 자르지 못한 것이요. 둘째는 고기를 대나무에 끼워 불에 구울 때 머리카락을 보지 못한 것이요. 셋째는 센 화롯불에 고기가 모두 익었는데 머리카락을 태우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저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있지 않을까요? 무슨 영문인지 알겠다. 주방에서 심부름하는 자를 불러 신문하라. 에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카락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진나라의 문공이 그를 죽였다. 수상쩍은 부분이 있을 때 그로 인해 누가 이익을 얻는지 조사해보면 그가 바로 범인임을 알 수 있다. 본분을 지키다. 한소왕이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 왕관을 담당하는 자는 왕이 추울까 염려되어 옷으로 그를 덮어주었다. 누가 옷을 덮어주었느냐? 왕관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리하여 소왕은 왕관을 담당하는 자와 옷을 담당하는 자를 함께 처벌했다. 옷을 담당하는 자는 본분을 소홀히 했고 왕관을 담당하는 자는 본분을 넘어섰으니 둘 모두에게 벌을 내린다. 군주는 신하를 대할 때 신하가 본분을 넘어서 공을 세우는 것을 허락지 않고 언행이 일치하지 않을 때 벌해야 한다. 본분을 지키는 자는 자신의 직무도 잘 처리하게 마련이다. 문왕의 수단. 주나라에 옥판이 있음을 알고 주왕이 교격을 보내 얻어오라 했으나 문왕이 주지 않았다. 미안하지만 줄 수 없어. 주왕이 다시 비중을 보내 얻어오라 하자 문왕이 선뜻 주었다. 그대의 체면을 세워주리다. 교격은 현명하고 비중은 악하니 문왕은 주왕의 뜻대로 되길 원하지 않아 옥판을 비중에게 주었다. 문왕은 강가로 찾아가 태공왕을 등용하여 그를 군사 자리에 앉혔으니 이는 현인을 잘 이용한 것이요. 목판을 비중에게 준 것은 그가 자신을 도와 주왕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니 악인을 잘 이용한 것이다.
예를 섬기는 자를 존중하지 않고 재물을 잘 활용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은 우매한 자이다. 그야말로 기묘한 이치가 아닌가.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송나라에 부자가 있었는데 폭우가 내려 집을 둘러싼 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 어서 담을 수리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저 틈으로 들어올 거예요. 오냐, 비가 그치는 대로 사람을 불러 손을 보자꾸나. 담이 무너졌으니 어서 고치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이 들 것이오. 네, 곧 고칠 것입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도둑이 들어와 많은 재물을 훔쳐갔다. 와! 정말 도둑이 들었어요. 저 담으로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아들 참 똑똑하구나. 정확히 맞췄다. 허나 그 도둑은 아마 옆집의 그 늙은이일 것이다. 남에게 충고를 할 때는 충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고를 듣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해야 한다. 이웃 노인과 부자는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고 교류도 적으니 절대적으로 신임받지 못하고 도리어 의심을 받게 된다. 늙은 말의 지혜. 관중과 스뿡이 오랑캐를 토벌하고 돌아오다 도중에 길을 잃었다.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겠소. 늙은 말의 지혜를 빌려 길을 인도하게 합시다. 좋은 방법이요. 길을 인도해 주렴. 역시 큰 길을 찾았군. 한 번은 산속에서 물이 없어 갈증을 달랠 길이 없었다. 목말라 죽겠군. 개미는 겨울에 산 남쪽에 살고 여름에는 산 북쪽에 사니 유난히 높은 개미 무덤 아래로 땅을 파보면 분명 물이 있을 것이오. 한번 파보거라. 알겠습니다. 정말 물이 나왔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개미나 말을 스승 삼아도 부끄러이 여기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자는 우둔하여 성인조차 스승으로 삼지 않으니 그야말로 우매하다 할 수 있겠다. 한 비자가 변화를 말하다. 변화란 모든 일에 대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판단하고 바꾸는 것을 뜻하며 오로지 옛날 방법을 고수하고 변화를 모르는 것은 지양한다. 법과 사상의 요지는 부국강병이다. 과거의 우수한 전통과 훌륭한 규장 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기억된다. 허나 현대 사회에 살면서 과거보다 더욱 발전된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시대의 새로운 흐름에 묻힐 것이니 발붙여 살아갈 수가 없다. 송상공의 어짐. 송상공과 초나라가 탁곡에서 대치했다. 송나라군은 이미 진영을 펼쳤고 초나라군은 강을 건너고 있었다. 송의 우사마 국왕이 송상공에게 말하길, 초군은 수가 많고 송군은 수가 적으니 초군이 강을 건너는 틈을 타야 합니다. 진영을 갖추지 못했을 때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군자는 다친 자를 해하지 않고 백발 노인을 포로로 잡지 않으며 진영을 갖추지 않은 군대를 공격하지 않는다 했어. 초군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그들을 공격하면 도의에 어긋나오. 초군이 강을 다 건너면 공격하도록 합시다. 군주의 이런 행동은 송의 백성을 버리는 것이오. 제 몸도 지키지 못하면서 도의만 중시하다니요. 닥치시오. 다시 대열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군법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겠어. 처군이 지명을 갖추었으니 북을 울리고 공격하라! 결국 송은 대패하고 송상공은 다리에 부상을 입어 3일 후 세상을 떠났다. 송상공은 자신의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인의에만 매달렸다. 상황에 맞게 순발력 있게 대처하지 못해 화를 불렀다. 정무공이 호나라를 토벌하다. 정무공은 호나라를 토벌하고자 일부러 자신의 딸을 호나라의 왕과 혼인시켜 그의 환심을 샀다. 얼마 후 정무공이 대부 관기사에게 말하길, 병사를 움직이고 싶은데 어느 나라를 공격하면 좋은가? 호나라가 적당합니다. 호나라는 나와 사돈인데 나더러 호나라를 토벌하라고 하다니, 이어봐라! 이 자를 끌고 가 베어버려라! 정왕은 나에게 정말 잘 대해주는군. 앞으로는 정나라를 경계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하여 정은 호나라가 경계를 푼 틈을 타 군대를 파견하여 호나라를 손에 넣었다. 사리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사리를 안 후에 어떻게 적절한 태도를 취하느냐가 가장 어렵다.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리다. 송나라 사람이 밭을 갈고 있었다. 공짜로 토끼 한 마리 얻었으니 불로소득이 따로 없구나. 그 후 그는 더 이상 밭을 갈지 않고 하루 종일 나무 옆을 지키며 토끼가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토끼는 오지 않았다. 왕된 자가 오로지 선왕의 도에 따라 천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송나라 사람이 나무를 지키고 앉아 토끼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 운이 한 번 좋았다고 해서 계속 좋을 리는 없다. 신을 사면서 자를 찾다. 정나라에 신발을 사려는 자가 발의 치수를 재고는 황급히 시장으로 가다가 치수잰 자를 놓고 나갔다. 신발 사시오! 이 신발 한번 신어보시오. 발에 꼭 맞네. 크기가 딱 맞소. 치수된 걸 깜빡 잊고 두고 왔네. 내 금방 갔다 오리다. 지금 발에 맞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소? 그가 시장에 다시 갔을 때 신발 상인은 이미 떠난 뒤였다. 문제가 생겼을 때 국사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오로지 선왕의 도만 따르는 것은 신발을 사려는 이처럼 과거의 치수만 믿고 자신의 발을 못 믿는 것이 아니겠는가. 복시의 처가 만든 바지. 정연에 복시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바지가 너무 낡았군. 부인, 새로운 바지 좀 만들어 주시오.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요? 내 낡은 바지대로 만들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낡은 바지에는 늘어난 부분도 있고 구멍도 있구나. 부인은 새 바지에도 똑같이 구멍을 뚫었다. 다 만들었어요. 낡은 바지랑 똑같죠? 옛사람의 도를 배움에 때에 따라 적절히 하지 않으면 복시의 처와 같이
낡고 구멍 나는 것까지 배우게 된다. 견강부회. 초나라 영도에 있는 사람이 연나라 재상에게 서신을 썼다. 초 하나로는 빛이 충분하지 않아 아랫사람에게 초를 주고 이리저리 옮겨들게 했다. 초를 들거라. 네. 그는 무의식 중에 초를 들거라 라는 표현을 서신에게 적고 말았다. 주인님께서 이 서신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고맙구나. 응? 초를 든다고? 이게 무슨 뜻인가? 아, 빛을 받든다는 의미인가 보군. 현인을 선발해 임용하라는 뜻이겠지. 왕께서는 현인을 선발하여 임명하시면 국가는 반드시 부강해질 것입니다. 그대의 말대로 따르겠네. 연나라는 현인을 대거 선발했고 국가도 잘 다스려졌다. 연나라 태제는 초를 들라는 충고를 듣고 국가를 잘 통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초를 들라고? 내가 그런 말을 썼던가? 학자는 뜻을 억지로 갖다 붙이고 과장하지만 의미를 추측한 부분이 모두 본래의 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나라 사람이 월나라로 이사가다. 노나라에 한 부부가 살았다. 이들은 미투리와 명주 수건을 짜는데 재주가 있었는데 월나라로가 생계를 꾸릴 셈이었다. 두 분이 월로 간다니 분명 가난하고 고생스러울 것이오. 왜 그러소? 미투리는 발에 싣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은 맨발로 다니고 명주 수건은 머리에 쓰는 것인데 월나라 사람은 산발로 다닌다오. 비록 이런 재주가 있다고 하나 필요 없는 국가에서는 물건이 발리지 않을 것이니 가난해지지 않겠소. 성공을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장소, 적절한 행동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시기와 장소, 행동이 틀리면 실패는 따놓당상이다. 징조. 성질이 포악한 남자 이웃에 사는 한 사내가 있었다. 여기에 살면 너무 위험하오. 그는 참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 했다. 그 사내는 조만간 업보를 받을 걸세. 조금만 더 지켜보게나. 그가 나를 죽이고서 업보를 받으면 어쩌? 모든 일은 징조가 있기 마련이니 일이 생기기 전에 대책을 세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기자의 걱정. 상의 주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자 기자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좋지 않군. 왕이 상하로 젓가락을 만드는 게 무슨 큰일입니까? 상하 젓가락을 쓰면 분명 흙으로 빚은 토기를 쓰지 않고 보석으로 만든 잔과 접시를 쓸 것이요. 상하 젓가락과 보석으로 만든 접시를 쓰면 값싼 채소보다는 고기와 같은 육식을 할 것이요. 육식을 하면 무명옷을 입고 초가집에서 살려고 하지 않고 비단 옷에 호화 저택에서 살려고 할 것이니 그 지경에까지 이를까 두려워 지금 걱정하는 것이다. 기자는 상하 젓가락을 보고 천하의 혼란이 일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노자는
미세한 징조를 볼 줄 알면 자세히 본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한비자가 본질을 논하다. 한비자는 국가는 사회보다 높다고 여겼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강해지려면 국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농사나 군사적 경쟁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국가 간에는 예의와 양보는 없고 경쟁만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힘에만 의존해야 한다. 국가 간의 평화란 절대 존재하지 않으며 의로움을 따져서는 안 된다. 표면적인 힘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만 진정한 부국강병의 길에 오를 수 있다. 진공이 딸을 시집 보내다. 진나라의 목공이 자신의 딸을 또 다른 진나라의 공자 중이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혼수를 호화스럽게 준비하여 너를 더욱 빛나도록 하겠다. 시집 가는 날에는 70여 명의 미녀를 선발해 비단 옷을 입혀 첩으로 데려가게 했다. 또 다른 진나라에 도착하자 진의 공자는 함께 데려온 첩을 총애했고 목공의 딸은 찬밥 신세로 전락했다. 의미 없는 허세는 일의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목공은 호화로운 것에만 집중하다 시집간 딸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만 것이다. 묵자의 연. 묵자는 3년을 들여 나무연을 만들었으나 하루 만에 망가지고 말았다. 손기술이 정말 좋으십니다. 나무연을 하늘에 올릴 수 있다니요. 나는 수레쐐기를 만드는 자의 기술만 못하다. 그들은 긴 나무를 잘라 한나절도 안 되어 수레쐐기를 완성하지. 게다가 수레쐐기는 30석의 무게를 거뜬히 견딜 수 있고 수명도 길단다. 나는 나무 연을 만드는데 3년이나 걸렸는데 하루 날고는 고장나 버렸지. 쓸모없는 기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진정으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만이 기교라고 부를 수 있다. 채찍에 그린 그림. 주왕을 위해 채찍에 그림을 그리는 자가 있었는데 3년이 걸려 그림을 완성했다. 드디어 완성했군. 그냥 우칠한 채찍과 같지 않은가? 10개의 담으로 이루어진 벽을 만들어 벽 위에 8척에 이르는 창문을 붙이고 해가 뜰 때 채찍을 창 위에 두고 감상해 보십시오. 좋다, 한번 해보지. 주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과연 채찍 위에는 용, 뱀, 금수, 마차와 말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잘 그렸구나. 매우 만족스럽다. 그의 그림 실력은 분명 정교하지만 실용적인 면에서는 일반 채찍과 다를 게 없다. 보석함을 사고 보석을 되돌려주다. 초나라 사람이 정나라에 가서 보석을 팔았다. 아름다운 보석 사시오. 손님, 최상품과 1등품만 있습니다. 이 한 상자를 전부 사겠어. 상자 안의 보석은 전부 돌려드리리다. 난 이 아름다운 보석함만 필요하다오. 과도하게 화려한 장식은 주객을 전도시킨다. 학술은 내용이 중요하니 화려한 글씨체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본연의 내용을 소홀하게 된다.
인위는 말로만 하는 것이다. 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흙을 밥이라 진흙을 반찬이라 하고 나무를 고기라 했다. 어두워졌네. 배고프다. 집에 가서 밥 먹을래. 배고프면 흙밥이랑 진흙 반찬 먹어. 이건 그냥 놀이일 뿐이지 진짜 먹을 수는 없잖아. 전해 내려오는 송나라의 사문학은 듣기 좋다고는 하나 실용적이지 않고 선왕의 업적은 훌륭하나 현재 국가를 다스리는 데는 소용이 없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니 쓸모가 없다. 백마도 말이다. 아설은 송나라 웅변가인데 그가 백마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변사들은 말로써 그를 당해내지 못했다. 백마는 말이 아니다. 어느 날 그가 백마를 타고 관문을 지나갔다. 사람은 한 냥, 말은 두 냥이요. 하지만 백마는 말이 아니라오. 백마가 말이 아니라면 그럼 양이란 말이요? 당신 말이 옳소. 돈이나 가져가시오. 논리와 이론은 사실을 이기지 못한다. 겉만 번지르한 문장으로 전국의 변사들을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을 따져보면 관문을 지키는 관리도 속일 수 없다. 청렴한 인물 소실주. 소실주는 고대 청렴한 인물로 조양왕 시절의 인물이다. 한 번은 그가 중모의 서자와 힘을 겨루었다가 지고 말았다. 그는 서자를 왕에게 추천해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려 했다. 서자를 등용하여 제 관직에 앉혀주십시오. 그대의 자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관직인데 어찌하여 서자에게 양보하려 하는가? 저는 힘으로 왕을 섬기는데 서자의 힘이 저보다 셉니다. 그를 제 자리에 앉히지 않으면 뒷말이 나올 것입니다. 왕은 인재를 잘 등용하고 신하는 자신의 재능을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신하들은 모두 소실주처럼 청렴해질 것이다.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춘다. 옛말에 소매가 길면 춤을 추어도 잘 추어 보이고 미천이 많으면 장사를 해도 쉽게 돈을 번다고 했다. 강한 진나라는 법을 10차례나 바꾸어도 실패한 적이 없고 약소한 연나라는 한 차례 법을 바꾸기도 쉽지 않았다. 진나라 사람이 총명하고 연나라 사람이 우둔해서가 아니라 양국의 내재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기반이 탄탄하고 조건이 우월하면 이를 쉽게 이룰 수 있고 안정되고 강성한 국가는 좋은 계책을 쉽게 내어 국가는 더 부강해지니 먼저 내정을 탄탄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자하가 증자에게 말했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겼더니 이렇게 살이 쪄버렸어. 무슨 소리야? 집안에서 책을 보며 선왕의 도를 공부할 때는 이치에 맞는다고 느꼈는데 밖에 나가서 부유한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부럽더라고. 이 두 가지 생각이 줄곧 머릿속에서 다투는데 승패를 겨루기가 쉽지 않더군. 그래서 살이 빠졌었지. 지금은 선왕의 도가 승리해서 살이 찐 거라고.
사람이 뜻을 세우고 뜻에 따라 행하다 보면 많은 유혹과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된다. 남을 이기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자신을 이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